수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금강중학교 작년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어렵다라기보다는 실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해서 그 부분을 풀이를 할 거니까 잘 들어보고 자기가 공부한 부분 중에서 혹시 이런 문제를 많이 틀렸다면 그거는 꼭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훈련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7번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두 개의 식이 주어졌고 해가 1차 방정식 이 녀석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식을 한번 먼저 볼 건데 이 식을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돼요. 푸는 거에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x값과 y값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낯설었던 이유가, 자, 이 문제는 그나마 조금 쉬운 형태이긴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녀석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x, y를 이렇게 x-y 또는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근데 7번을 그럼 왜 뽑아왔냐? 우리 친구들이 너무 가감법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얘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대입법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집어넣습니다. 자, 9x-2y는 2라고 했을 때 y값을 여기에다가 9x-2의 y값을 3x 플러스 2 여기 y는 이라고 나와 있는 걸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x값이 나올 거고요. 나온 x값을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하면 우리가 x, y를 둘 다 아니까 a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이 녀석에도 a가 포함이 되거나 여기에서 모르는 미지수가 3개가 나오는 경우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랬을 때 이 형태를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우리가 꼭 익혀야 된다. 고득점도 나오기 딱 좋은 문제 같아서 한번 잠깐 봤어요. 자, 금강중학교 친구들은 저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자, 13번 문제는 1차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어디냐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자, 좀 어렵지 않은 문제기는 한데 우리가 이 함수에서 x절편, y절편이라고 하면 항상 떠올려야 될 건 뭐냐? x절편이라고 했을 때는 y가 0이 된다라는 거, y절편이라고 하면 x가 0이 된다라는 거, 요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뭐를 지난다. 함수에서 어디를 지난다. 무슨 점을 지난다.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을 집어넣어서 b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려만 주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0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 b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b가 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을 다시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요걸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하면, 자, y절편이 플러스 4고요. 둘, 셋, 넷. 여기를 지나는 양수,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어디겠어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서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혹시 전년도 시험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좀 나온다. 선생님 이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댓글이나 학원, 블로그 이런 데 들어와서 문의를 남기면 따로 개인적으로도 발송해 주겠습니다. 풀이를. 자, 다음. 자, 요 녀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그 녀석이 y축 위에서 만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y축에서 만난다, x축에 평행하다 이런 말들을 갖다가 사실 함수는 이 말들을 뜻을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같은 말을 여러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y축 위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자, y축이 어디예요? 자,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죠. 자, y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여기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점이.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x축에 평행하대. 이 x축에 평행하다라는 건 이게 평행이죠.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란색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y는 5, y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은 어떤 게 되겠어요? 5번하고 4번하고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하고 y축 위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y축,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y축 위에서 만난다. 자, 얘의 뭘 구하라는 거예요? y 절편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y 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어요. 또 다른 표현이 있었어. y는 ax 플러스 b에서 누가 y 절편이야? 얘가 y 절편이야. 자, 지금 선생님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y축 위에서 만난다. y 절편 x에 0 집어넣고 여기에서 얘가 y 절편이야.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 헷갈리니까 아, y절편을 의미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말들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반복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전혀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y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쉽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자, 다음. 자, 연립방정식을 하다 보면 해가 한 쌍이 나오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3,5 뭐 이렇게 한 쌍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은 0, x, 0. 해가 없는 것은 0, x, 4 이런 거. 맞아요? 자, 두 개의 특징을 보면 자, 이게 뭐예요? 0 곱하기 x가 0이래요. 0은 어떤 수든 0을 곱하면 무조건 0 나오죠. 자, 그래서 x에 뭐가 들어가도 다 0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런 경우 얼마를 곱했어? x에다가 0을 곱했는데 4가 나와. 0을 곱하면 무조건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0 곱해서 4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두 개를 잘 기억하고 하나 더. 해가 무수히 많은 건 모두가 일치해요. 뭐가 일치해요? x의 상수항과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가 일치하는 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자, 그게 x의 개수, y의 개수는 일치하는데 상수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이런 경우가 돼서 해가 없는 경우. 자,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조금 익숙하긴 한데 이게 지금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문제를 최소한 5문제 정도는 더 풀어봐서 완전하게 개념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꼭 시험 보기 전에 명심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것부터 좀 찾아볼까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걸 찾기 위해서는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비교하고 상수항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죠. 자, 이거 둘이 맞추려고 2 곱하면 여기 4 돼버리잖아요.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억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건 일단 해가 무수히 많지도 않고 해가 없지도 않다라는 거. 한 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니은 볼게요. 마삼, 상수항만 다르네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해가 없다라고 한다고요. 이런 경우가 0은 0 곱하기 x는 뭐 예를 들어서 숫자 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를 0을 곱해서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가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니은은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고요. 해가 없는 거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디귿은 딱 봐도 다르죠, 지금. 다 달라요. 이 경우도 한 쌍. 자,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역과 디귿은 해가 한 쌍.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2,3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는 경우들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대입법, 가감법으로 많이 풀어봤겠죠. 자, 리을의 경우는 선생님 리을도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눈으로 푸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런 부분을 꼭 필수적으로 직접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y를 이 4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 2 곱하죠? 2 곱하고 2 곱해요. 그러면 어때요? 상수항과 개수가 다 똑같네요. 모두가.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예요. 직접 풀어보지 않고 눈으로만 보다 보면 미음만 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할 수 있어서 꼭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까지를 염두하고 생각해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24번. 자, 오래 끌지 않아요. 자, 핵심적인 문제. 이 5문제만큼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면 혹시 틀릴 수 있는 두세 문제에 대해서 맞게 되니까 훨씬 좋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차 함수 이렇게 돼서 x값이 2 증가할 때. 아까 선생님이 함수는 여러 가지 표현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표현법 중에서 이 증가 또는 감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뭐라고? 기울기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울기라는 거 구하는 방법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에요. 자, 그러면 x는 2 증가, y는 3 감소.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써요? 2 증가, 3 감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바로 딱 나와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에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에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와버린 거고요. 얘를 지날 때, 자, 아까도 했어요. 함수에서 뭐뭐를 지날 때 다 어떻게 해요? 대입합니다. 자, x가 b고요. y가 1이에요. x에 b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어서 b 값만 구하면 a랑 b 값은 다 구한 형태예요. 자, 24번 같은 경우는 증가 감소라는 게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뭐를 지날 때는 대입하는 거 아까 앞에서도 배웠고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거라 저기서는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금강중학교 작년도 문제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충분히 함정 같은 거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미리 시험 전에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꼭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